우리가 나이 들어서 성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경제적으로까지 독립을 해야 이게 진정한 독립이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정서적 독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걸 우리가 심리적 탯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우리나라 부모 자식 관계 굉장히 집착적입니다. 촌농이 녹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부모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자식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. 상담을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잖아요.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아들이 너무 귀해서 아들이 4대 독자예요. 얼마나 귀해요. 4대 독자. 옛날에 4대 독자면 군대도 안 갔어요. 그런 상황에 며느리가 딱 들어왔는데 이 시어머니는 어떤 며느리를 원했냐. 목이 길고 손이 하얗고 학력이 높고 아유. 어여쁜 어머. 어렵다. 저에게는 한 가지도 없는 응? 이런 며느리를 그 시어머니가 이제 원하셨던 거예요. 그런데 제가 만났는데 예뻐요. 그리고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. 그런데 전문대를 나왔어. 이 아들도 그렇게 대단한 대학 나오지 않았거든요. 근데 어쨌든 내 며느리는 어떻게 무식한 애야. 어머머머. 그렇게 며느리가 딱 들어왔죠.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. 내 아들을 내 며느리가 제대로 살피는지 안 살피는지가 너무 중요하겠죠. 어머니가 아들 집을 구해주셨어요. 어머니가 구해주셨어요. 집 옆 아파트에다가 집을 구해주셨어요. 그래서 뭐 하시냐면 아침에 거기 가서 식사하세요. 식사하시고 며느리가 거기서 뭐 해야 되냐. 점심 해드려야 돼. 저녁에 아들이 오잖아요. 그러면 며느리 이쪽에 따로 밥 먹고 그 아들이랑 시어머니 같이 밥을 먹어요. 이 아들이 그래도 괜찮은 아들이에요. 안 되겠는 거야. 이사를 가야 되겠는 거야.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사를 간다 그랬잖아요.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흉기를 들고 오셔가지고 나 죽이고 가라고. 나 죽이고 가라고. 너무 무서워.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. 몰래 이사를 갔어요. 몰래 이사를 갔는데 아니 근데 난리 날 것 같은데? 아니, 찾아냈어요. 거봐 이거 진짜 이렇게 될 것 같아. 찾아냈어요. 찾아내서 어떻게 했냐? 그 근처에 호텔 방을 잡고 자고 아들이 회사 간 사이에 비밀번호를 알아낸 거예요. 며느리만 집에 있잖아요. 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간 거예요. 어머 무서워. 들어가서 뭘 했냐면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서 동네를 이제 끌고 다녔어요. 동네를. 이게 21세기에 가능한 이야기예요? 이게 딱 1년 반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. 1년 반 전에. 어머 말도 안 돼. 이거는 자식 세대가 그 부모 세대로부터 나오기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부모도 이 자식들하고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. 완전히 섞여가지고 네가 내 살인지 내 살이 네 살인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접어드는 거거든요. 독립 불가예요. 아주 병리적으로 엮여있는 가족이고 대단히 분화도가 낮기 때문에 분화도라는 건 뭐냐?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감정적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동시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풀어가는 그 능력과 정도, 수준을 말하는 건데 이 집은 전체적으로 분화도가 다 낮은 거예요. 최종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사례, 이 집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? 이혼해야 될 것 같아. 이혼 안 했어요. 안 됐어요? 이민 갔어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독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. 자식은 기쁨이 될 수 없다. 더군다나 제일 위험한 건 유일한 기쁨이 될 때예요. 자식이 유일한 기쁨이 된다는 건 그건 이미 유일한 기쁨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자식은 유일한 기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. 자, 그런 차원에서 진짜 독립이라고 하는 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정수가 아니라 건강하게 따로 있지만 어른답게 대화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진 걸 전 이걸 독립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. 3가지 부모들이 하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어요. 죽는 소리, 앓는 소리, 욕하는 소리. 요거 넘버 3인데요. 돈이 없어 죽겠다. 아우 난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? 이게 다 죽는 소리예요. 그죠? 2번째, 앓는 소리. 아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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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. 아프다 하면 나중엔 아프다 소리로 들리지도 않아요. 3번째, 욕하는 소리. 머저리 같은 놈이, 이 모질한 놈이, 이 한심한 놈이, 이 효도 모르는 놈이 네가 뭐가 되겠냐. 이런 얘기들 있죠. 이거 다 뭡니까? 자식들의 미래를 완벽하게 갉아먹는 소리입니다.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경우는 나이가 40대 지금 초반입니다. 40대 초반인데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. 이 딸 혼자 버는 돈으로 이 부모님이 살아가고 있어요. 이게 지금 이 40대인 이 딸이
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된 일이에요. 엄마 아버지가 전혀 일을 하지 않았고요. 어머니가 아파요. 딸에게 전화해. 병원 같이 가. 아버지가 은행 가야 돼. 딸에게 전화해. 은행 같이 가. 집에서도 밥 안 먹고 기다리고 있어요. 어머. 딸이 와서 그 밥 다 해요. 그리고 나서 그 밥 차려가지고 식구들이 같이 밥을 먹어요. 이 딸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일 시작해요.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에 11시, 12시까지 일을 하는 딸이에요. 그럼 내 삶이 없잖아. 없지.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딸이 나왔어요. 딱 나왔어. 그러면 이제 독자적으로 또 살아야 되잖아요. 근데 이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어.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딸한테 아버지가 얘기한 거야. 아프다, 아프다. 네가 있어야 된다, 네가 있어야 된다. 결국은 이 딸은 이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다시 친정으로 들어왔어요. 이렇게 자식의 앞길 막고 자식의 청춘의 집을 내어서 이렇게 사는 부모를 저는 거머리 부모라고 불러요. 전 기꺼이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이 여인이 이 집에서 딱 나왔어.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? 돌아가요. 이게 의인들, 착한 사람들의 역기능이에요, 이게. 이 착한 사람 하나를 중심으로 나머지 가족이 다 병리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미친 듯이 도망 나와야 돼요.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혹시 내 부모가 죽는 소리에, 내 부모가 앓는 소리에 이렇게 내 미래를 막는 욕하는 소리 하잖아요. 언제부터 우리가 부모 말 잘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고지고 그때로 들어요. 무시하시기 바랍니다. 진심으로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. 자식들도 부모들한테 하면 안 되는 3종 세트가 있습니다. 죽는 소리, 앓는 소리, 욕 같은 소리. 죽는 소리 뭔지 아십니까? 자기 목숨을 담보로 부모 협박하는 애들 많아요. 응? 그건 진짜 최악이다. 죽어버릴 거야. 나 이거 안 해주면 죽어버릴 거야. 나 창문에서 뛰어내릴 거야. 정말 최악인 겁니다. 그럼 어떻게? 부모들이 쩔쩔매겠죠. 죽지만 마라. 죽지만 마라. 사람 안 있어라. 그게 사람입니까? 들어주고 죽지도 못하면서. 그리고 부모들은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. 이건 반드시 습관돼요. 반드시 습관이 됩니다. 병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어요. 이 병을 하나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매번 죽겠다고 얘기하는 아이는 반드시 병인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병원에 데려가셔야 돼요. 그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. 두 번째, 앓는 소리가 있습니다. 이 앓는 소리 다른 거 아니에요. 없어, 없어, 조금만, 조금만, 도와줘, 도와줘. 세 번째, 욕 같은 소리 있어요. 뭐 해줬는데? 엄마, 아버지가 나한테 그때 상처를 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. 그러려면 왜 낳았어요? 이런 얘기 하시죠? 니네 같이 말할 줄 알았으면 안 낳았어. 응?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. 가까운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그 부모들이 여러분의 기대를 꺾었던 순간, 상처를 주었던 순간이 있겠지만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계는 부모가 준 세계로만 구축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스스로 성인으로 내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때로는 견디고 그리고 입을 막아야 되는 순간도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. 맞아. 자, 그러면 우리가 부모들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좀 주고받으면 좋을까?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정우성이라고. 정우성 오빠. 이 정우성은 뭐냐? 제일 첫 번째, 정말 멋있다. 정말 멋있다. 너 정말 멋있다. 두 번째, 우리 아들, 우리 딸 최고. 우리 아들, 우리 딸 최고. 이건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이 보란 듯이 자랑하시라는 거예요. 애들이 들을 때. 우리 딸이 최고야. 우리 아들이 최고야. 두 번째, 성인이 되었구나. 어른이 되었구나. 인정해주는 거. 성인이 됐다는 얘기는 나도 너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도 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이건 그야말로 성인의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. 정우성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 자녀 세대들도 부모에게 또 꼭 했으면 좋겠는 얘기 있잖아요. 저는 손담비를 권합니다. 우리 자녀들 부모님 손잡아 주세요. 특별히 여기 남성분들도 많이 계신데 딸들이 부모의 손을 잡는 비율에 비해서 아들들이 부모의 손을 잡는 비율은 30%가 안 됩니다. 굉장히 낮아요. 쑥스러워요. 쑥스럽죠. 쑥스러워. 그냥 늙은 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주름진 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? 나이 든 사람 손은 아무도 안 잡습니다.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래서 손주가 기쁜 거예요. 사람을 가리지 않고 손을 잡아주니까. 이젠 우리가 그 늙은 자의 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. 꼭 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부모님께 말씀하십시오. 닮고 싶어요.
아버지 닮아 참 좋아요. 저 엄마 닮아서 너무 좋아요. 최고의 말. 최고의 찬사 아니야? 최고의 찬스. 담고 싶어. 그분의 삶을, 인품을 담고 싶은 거죠. 그 얘기는 뭐냐? 존경합니다. 그 이상입니다. 그다음에 B는 뭘까요? 비난보다 환대예요. 웰컴. 아버지, 어머니, 웰컴, 환대. 오실 때마다 좋아요. 환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늙으면 오라는 데도 없어요. 갈 곳도 없습니다. 서러울 것 같아. 외로워지잖아. 생각해보면 어떤 형태의 자식이건 부모 마음에 흡족한 자식은 많지 않을 거예요.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. 자식 마음대로 안 돼.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. 내가 태어나봤더니 개떡 같아. 제일 중요한 거,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. 기억해야 될 건 독립이라고 하는 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게 사실은 건강한 독립의 핵심이거든요. 진짜 독립이라고 하는 건 건강하게 자기 삶을 유지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내 인생을 내 발로 걸어서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잖아요. 그 사람은 이미 독립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는 말 자체가 이미 머릿속에 독립의 세계가 구축이 된 거거든요.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네. 네, 좋아요. 네, 좋습니다. 네네. 네, 저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빈하영이라고 합니다. 네. 아니 이분 나 어디서 봤어? 제가 그 도시그죠? 그 피아니스트. 네네. 그래서 낯이 있구나. 그러세요? 오. 제가 이제 올해로 42이나 됐거든요. 네. 이제 올해로 42이나 됐거든요. 근데 아직도 저한테 이제 어머니께서 조금 과하게 이렇게 약간 예를 들면 그 한약 같은 거 먹일 때도 그냥 이거 챙겨 먹어 하고 파우치만 꺼내면 되는데 그거를 가위로 자르셔서 병에 담으셔서 제 집까지 배달해 주세요. 그거 파우치 뜯게 하는 것도 싫다고. 그래서 저는 엄마 그냥 싱싱한 파우치를 주면 되는데, 그러니까 도시락을 저한테 항상 주시거든요. 밥 못 챙겨 먹니 하면서 제가 외부에 약속이 있을 땐 가끔 와서 깜짝 놀래요. 집에 도시락이 도착해 있어요. 부모님이 주신. 네. 어머니께서 아 지금 독립은 하셨어요? 독립은 했습니다. 네. 내가 봤을 땐 잠시 그냥 떨어져만 있는 건데 네. 독립은 아닌 것 같아 이거. 그런데 그 어머니하고 집 거리는 얼마나 돼요? 한 25분 정도. 걸어서요? 거리에, 네. 그러시구나. 아니, 버스로. 네. 버스로. 그럼 꽤 거리가 되네요. 네, 일부러 네. 멀리 왔어요. 사실 근처에 제가 자취를 했더니 네네. 세 끼를 다 주시는 거예요. 아. 그래서 제가 엄마 제발 나중엔 도시락 진짜 한 번만 더 갖다 주면 나 저는 호적을 판다 제가 이랬어요. 네네. 왜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척추랑 이제 목이랑 다 그 디스크 수술을 하셔가지고 몸이 정상은 아니시거든요. 근데도 일하시고 계셔서 힘드신데 버스 타고 걸어서 그거를 들고요? 네, 그걸 가지고 오시니까 저는 너무 자녀로서 별로 제가 어머니한테 늘 그래요. 어머니의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 가져오면 내가 속상해.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약간 먹이는 게 자신의 사랑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나 봐요. 그러면 엄마가 나를 살피고 조금 과하다 싶다 느꼈던 그 첫 번째 지점은 어떤 때였을까요? 그 연애를 하거나 그러면 남자친구 번호를 적고 나갔어야 돼요. 아파트 방문하러 호수 적듯이. 저기 여기 가요. 그 전화번호를 적고 나가야 이제 아니면 어머니께서 보셨던 남자친구면 그분의 이미 번호는 다 아십니다. 그래서 아니 그리고 네. 그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면 뭐 통금 시간 이런 건 뭐 그냥. 무조건 있겠지. 그 남자들 엄청 피곤하게 생각하는데. 야, 그런 몇 거. 시에 통급 시간이에요? 한 7시쯤부터 일단 전화가 7시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되는데. 그럼 아니 역사가 시작도 아니고 그건 예. 빌드업 하는 시간이야. 그때는 빌드업, 7시면 빌드업. 빌드업 들어가는 시간. 초저녁에.
그 7시에 왜 전화를 하시냐면 몇 시에 보내줄 건지를 약속 받으시려고. 야. 네.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가 하도 그러시니까 제가 전화를 안 받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딸 몇 시에 보낼 거냐. 예? 아 저요? 아 저기 죄송합니다. 네. 제 7시인데요. 어머님 어떻게 할까요? 그러면 어머님 뭐라? 그러면 밥 먹고 9시 전, 뭐 8시 전까지 보내. 이러면 지금 밥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럼 밥 8시 먹는- 반까지 들어와. 이러면서 이제 8시쯤부터 계속 전화가 옵니다. 어디냐. 이제 출발을 해야 되지 않냐. 근데 11시가 넘어서 제가 귀가하면 항상 어머니께서 아버지 시켜서 저 지하철에 데리러 오셨어요, 여기. 많이 놀라셨다 지금 남자분들이 남성분들이. 지금 예. 얘기 내내 쉽지 야, 않은데. 쉽지 않다. 뭐지? 이러면서. 네. 너무 개입을 많이 하니까 우리. 아니 근데 이렇게 또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받으면 사회생활할 때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? 제가 알바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어릴 때 카페 알바를 하고 싶어서 혹시 민들레 영토라고 옛날에 좀 예쁜 옷을 입고 그게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해봤는데 제가 면접을 보고 왔다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어머니 그런 걸 왜 하냐고 내가 너 곱게 너 돈 부족하면 돈 더 주겠다고. 근데 엄마 난 그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보고 싶어. 그리고 거기는 좀 옷도 예쁘게 입고 친절한 것도 배울 수 있고 한다 이랬는데 어머니께서 제가 떨어졌다는 걸 아시고는 네. 거기에 연락해서 어머, 내 딸이 왜 떨어졌냐고. 알바 떨어졌다고 전화했어요? 네. 아 진짜로? 그래요? 그래서 거기에서 하시는 얘기가 아 그분 기억난다. 음악 전공하셨죠? 이러면서 너무 곱게 자란 티가 나서 힘들어 할까봐 못 뽑았다고 얘기하셨다고 어머니께서 어머니 통해서 저는 이유를 들었어요 그때. 네네. 여기 어머니 혹시 계세요? 원래 오시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그 나는 너랑 문제가 없어 이러시면서 저만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. 어머니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. 오셨어 그래서? 네, 안 오셨어요. 그래서 저만. 네. 일단 제가 말씀 들어볼 때는 일단 엄마에게는 이 딸이 기쁨이기도 하지만 트로피이기도 해요.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 그 예체능 시켜본 분들은 아십니다. 저분은 돈으로 쌓아진 탑이에요. 네. 그건 뭐냐면 돈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만 들여가는 직업이 아니고요. 어렸을 때부터 데려오고 데려가고 레슨 가고 그 선생님께 막 부탁해서 그 시간 맞추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투여가 되는지 알거든요. 이걸 부모 투자라고 불러요. 부모 투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에 대해서 내 영혼이 그만큼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내 청춘이 들어가고. 그래서 내 딸이 나야. 그런 것 같아요. 저 남자친구 만날 때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면 못 만나게도 하시고. 그죠? 네. 그리고 네. 본인 마음에 들면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도 막 밀어붙이세요. 그렇죠. 그러면 이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 결정인가요? 제가. 그렇죠. 하영 씨가 해야 되는 결정이에요.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또 두 번째 이어지는 질문이겠죠. 우리가 때로는 알레그로를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. 안단테로 가야 될 때도 있어요. 어떨 땐 건반을 치지 않아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. 그건 쉼표라고 부르죠. 그 순간을 지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건 안심의 쉼표여야 되거든요. 새끼 다 도시락 싸서 보내주셨던 거 25분 거리 되니까 한 끼만 됐잖아요. 첫째, 더 멀리 이사 가세요. 네. 괜찮아요. 이건 어머니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건 어머니도 독립해야 될 주제고 딸도 독립해야 될 주제가 맞고요. 그러니까 함께 독립해야 돼. 그럼 엄마도 못하셨어. 그렇게 둘 간의 인생을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러나 이 심정적인 협업은 함께하는 이런 관계로 좀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